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성정당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정치, 종교, 이념 이런 것과는 우리 한자 이야기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낱말만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 옳으니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낱말만 공부한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낱말입니다만 또 우리가 모르던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이란 말은 말할 것 없이 위성이라는 낱말과 정당이라는 낱말을 합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단한 낱말을 국어사전을 찾는 기회가 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한 도중에 위성과 정당이란 낱말 자체는 한자어죠. 이것은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그런 것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성. 위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은 별성이다. 별. 뭔가 지키는 별이다. 지키는 별이다. 그냥 별이 아니다. 네. 무슨 별을 지키느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킬 위는 갈행자와 다룸가죽위다. 그렇죠? 이 갈행자가 좌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다룸가죽위가 있다. 네. 가죽에는 피가 있고, 그렇죠? 가죽 피가 있고, 가죽혁이 있다. 그렇죠? 가죽혁이 있다. 이것은 거의 생가죽을 얘기한다. 털이 그대로 묻어있는 생가죽이다. 이것은 무두질한 가죽이다. 부드럽게 만든 가죽이다. 그리고 이 다룸 가죽도 상당히 아주 손질을 잘한 고급 가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보면 지킬 위는 가운데에, 그렇죠? 가운데에 이 다룸 가죽 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가 있죠? 이것을 성이다. 성. 성으로 생각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발을 뜻한다. 발. 그렇죠? 발이다. 네. 발이 있다는 것은 발을 가지고 성을 돈다는 뜻이에요. 돈다. 왜 도느냐? 지키기 위해서 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킬 위다. 돈다. 그리고 간다. 돌아다니면서 지킨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글자에서는 이것이 다룸 가죽이라는 뜻으로는 쓰이지는 않는다. 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돌면서 지킨다. 성을 지킨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별성은 보면 날일자의 날생이죠. 네, 발음은 물론 여기서 왔고, 옛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생자가 있고, 좌우에 네모가 있는데 이것은 밤하늘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갑골문이다. 그리고 금문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날생자에 이렇게 날일자가 있는데 이것은 별을 뜻한다. 별이 이렇게 많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소전에 오면 이제 이 날일자 세 개가 하나로 줄어든다. 그래서 별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정사정이다. 정사라는 것은 정치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당은 무리다. 예. 정치하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정당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사정은 발을 정해서 발음이 오고 칠복자다. 친다. 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리당은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위에 부분은 오히려 상이에요. 이것은 집을 얘기한다. 집안의 창문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어떤 위에 터진 창을 통해서 공기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들어오고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금을 흙이다. 그렇죠? 금따. 아래에 연화발, 불을 뜻하는 연화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을 흙이라는 것은 아궁이를 얘기한다.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통으로 나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금댕이 묻는다.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을 흙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리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을 일단 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금댕을 얘기한다. 금댕과 함께 나는 연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검은 머리 사람들이 모인 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무리라는 뜻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중국의 주나라 때
호적 제도를 만들었는데 500가구를 1당으로 했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다, 일가다, 이러한 의미가 나와서 물이란 뜻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정당이란 정치 일을 하는 결사단체를 정당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의 이제 위성과 정당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성이다. 별을 지키는 별이다. 지키는 별이다. 네. 어떤 별을 지키느냐?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다. 그렇죠? 자, 행성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지구입니다. 또는 화성이다, 목성이다, 토성, 예, 천왕성, 해왕성에 이러한 위성이 있다. 태양계에는 160개가 넘는 위성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구에 있는 달이 위성이다. 자, 달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구의 둘레, 지구라는 행성을 돌면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 달의 역할이다. 일단 글자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다른 사전, 비슷합니다만 지구 따위의 행성 둘레를 돌도록 로켓을 이용하여 쏘아 올린 인공의 장치다. 이것은 위의 것은 일종의 자연 위성이다. 아주 내추럴한 그런 위성을 얘기한다. 아래 부분은 이제 인공 위성이다. 인공위성, 그렇죠? 인공의 장치가 위성처럼 돈다. 목적과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따위로 분류된다. 1957년 소련이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성은 자연위성과 인공위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도는 그 중심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조금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범주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어쨌든 정당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성정당을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일당제 국가, 당이 하나밖에 없는 국가. 사실 우리나라는 일당제 국가는 아니죠. 크게 보면 양당제고 더 넓게 보면 다당제 국가인데 어쨌든 위성정당의 국어사전적 설명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들 보기 좀 그래 구색을 좀 맞추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명목상의 정당을 위성정당이라 한다. 이러한 정당들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중심되는 일당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는 거 이런 목적이 아니다. 명목상의 구색을 갖추는 정당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위성정당을 다른 말로는 구색정당이라고 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구색정당이다. 영어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세틀라이트 파티다. 또는 블록 파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말이 어떠냐 찾아보니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위성정당이다. 네. 일본이 먼저 만들었느냐, 우리가 먼저 만들었느냐. 아무래도 생각하면 일본 좀 먼저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에는 위성당이라고 한다. 위성당. 당 하면 이제 정당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부용당, 화병당, 미파당,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는 위성당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용당, 화병당, 미파당이 좀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용이 뭐냐? 부용이란 것은 큰 제후국에 부속된 작은 나라를 부용이라 한다. 그러므로 큰 정당에 부속된 작은 정당이 부용당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맹자에 만장, 하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능 50리, 영지가 50리가 안 되면, 불능 50리 안 되면 부달, 천자에게까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부제후, 제후에게 부속을 시키니 왈 부용이다. 이를 부용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제후국에 부속된 그런 작은 나라를 부용이라 한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부용당이다. 이렇게 되죠. 화병은
꽃병을 얘기하죠. 예, 꽃병의 역할을 하는 당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파당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중국말 미파, 우리말로는 뭐 없습니다만 보니 꼴이다, 후미, 끝부분이다, 또는 줏대가 없는 사람, 종속자, 추종자, 그렇죠. 어디에 종속된 당이 미파당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성당을 대표적으로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위성정당은 위성 플러스 정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당연합니다만 그러면 위성이란 말과 정당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당이란 말 자체는 물론 예전부터 있었죠. 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색 당파라든지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당이란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또 위성이란 말도 아마 근대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대 출판사에서 나온 이한석 선생이 쓴 이 사전에 위성이란 말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초출이 언제냐니 1906년 10월 24일 태극학보 제3호에 월, 급, 은하, 달과 은하라는 이러한 글에 여기 처음으로 위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온 우리말이다. 또 정당이란 말은 언제 처음으로 나오느냐. 같은 사전에 보니 1889년 1월 23일자 박영효가 상소를 올린 모양이에요. 거기에 정당이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을 했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정당과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위성이란 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일본에서 정당이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졌느냐 보니 일본에서 최초의 정당, 실질적으로 최초의 정당은 명치 7년에 애국공당이라는 게 생겼다. 여기 이제 당이 있죠. 당자가. 그리고 공당이다. 공적인 당이다. 네. 그리고 애국이 붙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여기에 애국이란 말이 붙었고 이러한 이름이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그냥 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도 당이라고 하면 붕당이다. 그렇죠? 또 도당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다. 당이란 게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애국이란 말을 붙였다. 일부러 애국이란 말을 붙여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신정당 또는 정당 이런 용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출현을 하는 것이 언제 출현을 하느냐 하면 1800년대 70년대 이제 후반에 나온다. 일본사에 보면 이제 서남전쟁이라고 세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서남전쟁은 이제 말하자면 명치정부하고 이렇게 좀 싸우는 이제 반군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때 반군이 누구냐 하면 이제 지금의 가고시마현 그렇죠? 거기에서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반군이 돼서 정부군과 싸우는데 이때 사이고 다카모리 측을 가리켜서 신정당 또는 정당이라는 용어를 매스컴에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명치 초기에는 이때는 별로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다. 예, 이때가 이제 명치 6년이다. 예,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신정당 또는 정당이란 말이 이때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이란 말이 이제 일반화되는 것은 명치 중기가 된다. 1880년대 후반이다. 자유당이 나왔다. 일본에서 이제 자유당이 여러 개의 자유당이 있는데 최초로 나온 자유당이 1881년에 자유당이 생기고 또 다른 여러 정당들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정당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낱말이 조선에 전해진 것은 앞에 박영효의 상소문 그렇죠? 그때가 1889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차이를 두고 공식 문서 같은 데 이 낱말이 나왔다. 대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는 찍힌다는 뜻이에요. 찍힌다. 이 낱말이 들어가는 만든 생활 용어가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낱말의 의미가 쏙쏙 다가온다. 위생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위자가 무슨 위자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생.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위생이라는 것은. 위생이란 말을 뭐 초등학생 때부터 배웁니다만은 그게 뭐냐?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위생이다. 그 물론 목적은 이제 목숨,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위생병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병이다. 위병. 자, 군에 가면 위병이 있고 위병소가 있죠. 병은 이제 병령이다. 그렇죠. 군부대를 얘기하겠죠. 병령을 지키는 것이 위병이다. 그런 군인들이 있는 것이 위병소다. 오늘 나오는 위성, 자, 어떤 행성을 지키는, 그렇죠. 행성을 지키는 별이 위성이다. 달의 경우에는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위성이 있는가 하면, 천체의 위성이 있는가 하면 인공적으로 쏘아 올린 위성은 인공위성이다. 방위다. 막을 방자죠. 막고 지킨다. 네. 민방위, 민간인이 막고 지키는 것이 민방위다. 자위, 스스로 지킨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위대라고 이제 막 군조직을 얘기한다. 친위, 친위대 할 때는 왕이라든지 아주 유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측근에서 지키는 것을 친위다. 그런 부대를 친위대라고 한다. 호위는 보호하고 또 지킨다. 홍위병은 홍을 지킨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홍이라는 게, 글쎄요, 뭐, 불굴홍, 홍군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중국에서는, 이렇게 홍자를 불글 적자 대신에 많이 쓰고 있죠. 홍위병이다. 자, 별성자가 들어가는 건 볼까요? 성수다. 예. 이것은 잘숙자인데 자리를 얘기할 때, 별자리 얘기할 때는 수로 읽습니다. 성숙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수로 읽어야 된다. 별자리다. 성좌다. 별자리죠. 행성이다. 우리 이제 뭐 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행성이다.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다. 그죠? 태양은 항성이다. 항성의 주위를 도는 것이 행성이고 행성의 주위를 도는 것이 이제 위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성도 이렇게 행성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혹성도 같은 것이다. 같은데 혹성은 일본에서 쓰는 일본식 낱말이다. 우리 낱말은 행성이다. 항성은 이제 태양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위성, 유성은 이제 흐르는 별이다. 별똥별 같은 것을 얘기한다. 장성은 군인의 스타를 얘기한다. 그렇죠? 스타, 별성자다. 네. 장성운, 예, 장성운은 장성이 떨어졌다. 아주 제갈량이 죽을 때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운은 이제 떨어진다는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장성운이라고 한다. 효성은 샛별을 얘기합니다. 새벽 효자예요. 새벽에 뜨는 별, 샛별. 혜성은 뭐 헬리혜성처럼 이렇게 꼬리가 긴 별을 얘기한다. 묘성은 좀생이 별을 얘기한다. 성상이다. 10개 성상, 20개 성상 할 때는 연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10개 성상을 10년을 얘기한다. 별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돌고 서리도 매년 내린다. 해서 1년을 뜻한다. 성상. 예. 성성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을,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을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다가 할 때 별성자를 쓴다. 성조기, 미국의 국기죠. 별과 줄이 있는 그러한 국기를 성조기라고 한다. 성자와 관련된 낱말들입니다. 자, 오늘 위성정당, 위성정당. 우리와 일본은 똑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일본의 당자는, 우리 당자는 신자체가 이렇다. 그렇죠? 간체자도 당자는 신자체 당자와 똑같다. 그런데 위자는 간체자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모양이 변한 것이 간체자 지킬 위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성 정당, 앞으로 이런 말 당분간 또 많이 들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